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도 참 말이 많았는데요. 민주당에서 수차례 의제를 제안해도 대통령실에선 검토 의견을 제시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특정한 의제를 제안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죠. 이를 두고 정무수석은 이런 말을 전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에 응해준 이재명 대표를 잘 모시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언플만 하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신용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영수회담에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민생, 차담, 4대4 이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건 이재명 대표가 살려낸 거고요. 막혔던 물꼬를 튼 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의제 조율보다 일단은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대화의 의지를 보인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정부 여당에서 야당 대표와 어떻게든 만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심리적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모두 발언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죠. 대통령실 측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이렇게 참석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렇게 각각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4대4 차담회동이라고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요구,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요. 문제는 친윤계의 말을 보면 전혀 기대가 안 된다는 건 저뿐만의 의견이 아닐 겁니다. 서정욱 씨는 당장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번 영수회담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백기투항을 했다,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 의제 확답도 못 받고 그냥 수용하지 않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백기투항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백기투항한 거다. 늘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화조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대화에 물꼬를 텄으면 이걸 높이 사야 정상 아니냐고요. 그러더니 역풍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지 않을까, 빈손으로 돌아오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역풍 불게 만들겠다, 이런 속셈 아닙니까?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특검법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수층이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을 받는다? 그럼 보수층까지 이탈한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요. 심지어 그걸 받는다고 해서 진보나 중도가 윤석열을 지지할까? 난 안 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아니, 그러면 진보나 중도가 최혜병 특검 받는다 해도 윤석열 지지 안 하니까 이거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중도와 진보에서는 가져올 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합의해봤자 표만 날아간다.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맞다, 이렇게 답하는데요. 이래놓고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친윤계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타겟책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박근혜 씨가 계속 사과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그러다 결국 탄핵 구속까지 됐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확고한 지지층 24%를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야 된다, 쉽게 말해 태극기 부대에 더 어필을 해서 그렇게 늘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의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지지율이 점점 더 빠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들도 지지율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한다는 걸 그대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거부해야 될 법이라면 100번 1000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친윤계 이철규 씨의 발언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보고요. 이런 사람이 삼성고지에 올라서 지금 원내대표에 나오네 마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찐윤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런 친윤계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민주당에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지 않겠냐, 이러니까 이거 간단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수당이 되면 국회 검찰청을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총선에 참패를 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현실이고요. 결국 저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특검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고
시간 질질 끌어서 22대 국회로 미루고 이게 저들의 속셈이란 겁니다. 이러니까 단체로 양심을 잃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여야를 떠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오니까 윤재혁 원내대표가 최근 이런 말을 한 거죠. 국민들이 이 특검을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층 이탈이 왜 일어난 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특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책임을 질 모습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민주당에 힘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심판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데 아휴 진짜. 참고로 최근 해병대 사령관의 논란도 기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증거인멸에 나섰던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은 통화기록과 입단속인데요. 김기한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기록을 바로바로 삭제했다고 밝힌 거랑 박정훈 전 대령이 보직해임된 뒤에 수사당 관계자의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나온 겁니다. MBC에서 이런 중요한 보도들을 계속하니까 저들은 어떻게든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통해서 MBC를 비롯한 방송에 입을 막아버리고 아예 MBC 자체를 악마화해버리고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러니까 박정훈 측 법률 대리인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뭔가 거기서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기록을 지운 거 아니겠냐?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장성 인사에서 유임 결정이 나서 연말까지 자리를 떡하니 지킨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어제 공수처에 1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계속 두는 무릎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이거 결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막장스러운 소식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여의도 연구원의 붕괴 위기라는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국힘의 총선 참패 원인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연의 추락이라는 거고요. 뭐 사실 여연의 추락이다 국힘의 뭐 문제다 이거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본질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종합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고요. 연구진 중에는 경제학 전공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보수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고요. 공채 인력인 정책실과 당 사무처의 파견 인력인 연구지원실 사이에 반목도 극심하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무너지는 조직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요. 심지어 여연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도 지도부가 이걸 수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수용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필요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 치워! 이러면 그냥 치워버리는 게 현실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조차 각 후보들한테 공유를 안 하다가 막판에 전달했다고 해서 당선 낙선 여부를 떠나서 국힘 내부에서도 말이 계속해서 나온 게 현실이고요. 이런 와중에 정말 웃긴 사람이 있죠. 조명현씨 무슨 공익 제보자네 뭐네 그렇게 띄었는데 지금 국힘에선 날 잘못 시킨 배달음식 취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서럽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국힘의 시선이 원망스러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국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고 하죠. 아무튼 국힘 후보들이 자기를 못 본 듯이 지나갔다. 선거팀은 심지어 본인을 잘못 시킨 배달음식 취급을 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영웅처럼 막 떠받들어줄 걸 기대했습니까? 심지어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후원과 지지를 전효옥 씨가 대신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장예찬 씨가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갔을 때 어그로 끌 때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고요. 이러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 자리 욕심냈던 거냐? 대우받을 줄 알았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들이 아무리 흔든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묵묵히 할 일을 해가면서 민심을 얻고 있는데요. 한국 정치인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야, 그래서 골드 버튼을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은 수년간 무도한 권력이 법으로, 펜으로, 심지어 칼로 벌인 무수한 탄압과 모진 고초에도 변함없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준 게 바로 국민과 당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거다. 대한 미디어로 국민과 계속 소통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온 결과 아니겠냐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저도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무리 저들이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